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동쪽 부록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 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클릭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눈금자 모양으로 이렇게 100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0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최하가 600. 600까지 오면은 요 문의 가운데 프레임이 지금 30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최대 2000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수치값을 줘가면서 먼저 번에 했죠. 수치값을 줘가면서 늘릴 수가 있다. 2000이면 2000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지금 2000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제 편집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요 매개 변수의 속성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증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값을 2000으로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3000으로 고치면 저 3000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 꼴값을 아까 600이라고 했었죠. 뭐 500서부터 시작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 눈금자가 다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분으로 쓰지 말고 그냥 없음으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다. 없음으로 쓰게 되면은 또 여기 보면 리스트라고 있어요. 리스트가 꼴값을, 그래서 리스트를 클릭하고 여길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00짜리가 또 필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3000짜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그럼 리스트가 나타나겠죠. 한번 해볼까요? 브록 편집기 닫고 저장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1500, 어디가 3000 얼마짜리 또 했나요? 1000짜리 이렇게 했죠. 이게 리스트가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타이핑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뭡니까, 이 저기 매개 변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리스트로 쓸 필요도 없고 증부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없음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블록 편집을 닫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뭐 1800이면 1800 이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어를 많이 하지. 그 구태여 눈금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지워버리고요. 뭐 지우나 안 지우나 뭐 마찬가지인데요. 지워버리고 이거 로테이트를 해서 좀 돌려놓겠습니다. 무브에서 이렇게 하고서 이 브록을 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드를 시키면 이제 이게 브록이 아니죠. 이게 브록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전에요. 잠깐 깨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지금 반전 그 표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 표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에 따라다녀야 이렇게 키웠을 때 여기 갖다 놓으면은 센터를 잡고 이 그립이 요 기준점이 따라다녀야 요 기준점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따라다녀야 된다. 먼저 번에 설명했듯이 이게 안 따라다니니까 키웠을 때, 이렇게 키웠을 때 후립을 하고 뒤집었을 때 그게 이거고 딱 맞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그런 그립이 센터를 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하고선 이걸 돌려놓겠습니다. R로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걸 깨겠습니다. 한점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제 다 깨졌죠. 이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거 그리는 것은 뭐 지금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그 와이프아웃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나를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와이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C를 하면은 끝나는데요. 지금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이 와이프아웃 프레임이 지금 안 보이게끔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와이프아웃으로 그린 게 아니죠. 사각형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와이프아웃이라는 것은 이걸 만약에 와이프아웃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객체를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아웃이라는 것을 명령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그려도 되고요. 여기 P라고 있습니다. P, 포리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포리선을 선택하기 전에 이걸 좀 키우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어떤 객체가 이게 지금 150인데요. 이 프레임 두께가 150인데 150 벽체가 이게 15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선이 있는데 그게 딱 서로 중복이 되면 그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한 10mm 정도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한 10mm 정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걸 와이프아웃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와이프아웃, 와이프아웃에서 포리선은 P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예해야 포리선을 지우고 이게 와이프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는데 이 프레임까지 안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객체 그리기 순서를 갖다가 뒤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리는 거니까 먼저 그린 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은 이제 다 보입니다. 와이프아웃 자체도 보이고 이 객체도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B 그 다음에 선택점 중앙을 잡겠습니다. 저는 중앙을 그건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는 건 여러분들이 그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중앙을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름을 F 뭐라고 줄까요? 그냥 A라고 주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블록 편집기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하고 액션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프레임부터 늘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프레임만 이렇게 늘리는 걸로요. 그럼 매개 변수가 선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 프레임만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 매개 변수의 그립은 이렇게 하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줘야 되겠죠. 다 이런 걸 해놓고 액션을 줄 거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동작. 그래가지고선 신축 늘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스트레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늘 거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는 스트레치 할 부분은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 요 프레임에 지금 이렇게 모양이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 정점까지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잡히냐면은 지금 와이파이까지 잡히는 겁니다. 잡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라고 그랬죠. 객체는 이 프레임하고 와이파이하고 이 프레임이 다 선택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도화다리라고 그러죠. 뭐 일본 말이긴 한데요. 이 도화다리까지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따라오냐면은 그 기준점이 이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이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벽체 중심선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가운데로 안 따라오니까요. 이게 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글로 잡았는데요. 일단 그 포인트라는 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포인트 기준점을 1로 잡겠습니다. 물론 1로 잡혀 있는데요.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선 이 포인트가 이것도 하나의 객체니까 포인트가 이만큼 따라올 때 이건 반만 따라오면은 그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동작을 주는데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에 의해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할 매개 변수 지점을 선택을 해서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객체는 요게 되겠습니다. 요 기준점이요. 요거요. 예, 요거 잡혔나요? 잡혔나요? 예,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 테스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데 거리만큼 같이 따라오죠. 그 먼저 했죠. 그래서 받고 이걸 따라오는데 이것은 반만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무브의 속성값이 거리 승수를 0.5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때 이제 가운데 딱딱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쪽은 이제 마음대로 프레임을 마음대로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딱 150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늘리는 거 하고 이쪽으로 늘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내나 선형이죠. 똑같이 선형을 안쪽으로 기준을 해야 되니까요. 안쪽을 잡겠습니다. 뭐 중심을 잡아도 여기 중심을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립수는 1로 설정을 해야죠. 뭐 두 개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예, 1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1로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작 스트레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 선택하고 동작할 지점은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축점은 매개 변수 기준점 그 다음에 스트레치 할 영역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옆에다 여기다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이제 이건 이렇게 나타났고서 가운데 따라올 테고 그러면 이제 이게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이건 늘리면 안 되죠. 늘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스케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예. 앞으로 닫고요. 그래서 다시 매개 변수를 다시 하나 액션을 줍니다. 다시 동작을 요번에는 축적이라는 걸 주는데 매개 변수에 하나만 주는 건 아닙니다. 수십 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날 때 거리가 늘어날 때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이 객체가 이게 늘어나니까 이제 객체가 스케일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스케일이 이렇게 하나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 늘어날 때 스케일이 1이 늘어나고 1.5배가 늘어났을 때 스케일이 1.5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은 커졌습니다. 혼은 커졌고 문제는 이제 이거죠. 네, 이거를 그러면 따로 주느냐? 따로 주면 안 되겠죠.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정비례로 늘어났고 이것도 정비례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값이 이만큼 늘어날 때 이놈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이 거리값에다 줘야 되겠습니다. 신축을 신축을 다시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신축할 그 영역은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잡고 객체는 이거와 이걸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만 잡아야 되겠습니다. 문짝만요. 그래서 엔터하고 엔터를 하면 또 붙었습니다. 신축이요. 근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요 스트레치에는 신축과 두 개와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이 하나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보니까요. 이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X의 0의 방향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속성값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 세 번째 스트레치는 지금 보니까 간격 대비가 0도로 돼 있어요. 그게 이게 다 이쪽으로 하니까 0도죠. 그래서 이거는 90도 방향으로 늘려라.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반전만 주는 거 하면 되겠죠. 예, 브록 데스크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을 하려면 매개 변수에 반전을 줘야 되겠습니다. 플립이요. 예, 플립을 주고, 여기가 이 중앙에 이게 잡힙니다. 안 잡히는 사람은 두 점 중간 사이에 중간점, 이 스냅을요, 이걸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반전 상태를 하나 만들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반전을 해야 되겠죠. 반전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를 선택해 놨으니까 반전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반전시킬 것이냐. 전체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all이라는 명령을 쳐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전이라는 아이콘이 또 하나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 반전이라는 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또 좌우 상하로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늘렸을 때 여기서요. 뭐 거기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이 자리에 있죠.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뭐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반으로 따라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관계 없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따라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또 아까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반으로 따라오게요. 그래서 이동이 되겠죠. 이동인데 매개 변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이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이동이 될 때 반전 상태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선택을요. 왜 이렇게 저걸로 보이나요? 그래서 매개 변수 선택하고 예, 기준점을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요. 이 매개 변수. 예, 그래서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잘못했나 잘했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승수가 1이니까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다시 0.5로 이렇게 고치면 이제 반이 되겠죠. 이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축적을 매개 변수에서 또 반전을 해야 되겠죠. 반전을 가운데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반전의 그 표시는 어디다 할까요? 무슨 찍는 자리가 그 반전 표시가 나타나니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가지고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반전이 되는 거겠죠. 예, 반전이 되고,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이제 상하로 이렇게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액션을 또 줘야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거요. 이거 엔터 객체 전체가 돼야 되겠죠. 뭐 all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예, 엔터 안 됐네요 지금. 예, all 느낌표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느낌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콘은 요게 대한 반전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이렇게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게 안 따라와. 이건 따라오는데 이건 또 안 따라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브.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가 늘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매개 변수는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걸 선택하고 기준점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 반전 상태가 되겠죠. 반전 상태. 엔터. 예, 그러면은 지금 느낌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거리값에 의해서 이게 늘어날 때, 스트레치 될 때 어떤 게 이동을 하고, 원점도 이동하고, 기준점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어떤 건지 지금, 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은 다 따라왔죠. 다 따라왔는데 이놈이 지금 그대로 승수를 따라오니까 그 값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되겠죠. 요거 이제 파랗게 표시가 되죠. 그 거리 값을 승수를 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록
편집기를 닫아버리겠습니다. 예, 닫고 AL을 저장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센터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센터로 다 정렬이 돼서 내가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두께를 할 수 있는 것만큼 120이 필요하다면 120, 우리가 그린 건 150입니다만은 200이면 200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프레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안 보이게 해야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이걸 아까 프레임을 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wipeout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프레임 밑에 보십시오. 프레임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치고 끄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wipeout이라는 그 객체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wipeout 이렇게 해서 프레임 설정 값을 0으로 해놓으면 안 보이는 거고 1로 해놓으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안 보이게 했으니까 그리고 브록 편집기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저장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하는 게 외래적으로 좀 이렇게 액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몇 번씩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프레임은 또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 사실 8방향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좌우, 이쪽에 있을 때 좌우 4가 4방향, 이쪽에 있을 때 좌우 4방향, 그래서 8방향.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정렬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렬이라는 게 여기 매개변수에 가면 여기 정렬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동작이 필요 없어요.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그 정렬 포인트가 이 기준점을 꼭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수평 쪽으로 엔터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장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이라는 것을 그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A죠.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문이 이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약간 좀 신경이 써지는 거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 쓰면은 블록 편집기를 쓰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잘 안 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변수가 지금 다 한 거죠. 반전, 정렬, 로테이션 다 했고, X, Y고, 이거 폴라라는 건데요. 그렇게, 유용하게 쓸 것 같지가 않습니다. X, Y는 이 동시에 X, Y를 잡아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어차피, 아니죠.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리값 이쪽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이런 식 하나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 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개변수 세트라는 건 뭐냐, 이거고 합친 그 메뉴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어차피 그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쓰면은 왜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개변수고 동작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여기 자동 구속 이런 게 있죠. 파라메트릭에서 이걸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오늘 배운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운 거 있으면은 이 블록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거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닫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요. 브록의 동쪽 다이나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